LP가스의 가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협회가 가격에 개입하는 담합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은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휩쓸고 간 자리에 피해 복원이 시급합니다. 군산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쓰는 LP가스의 가격이 지역별로 20% 이상 가격차가 날 정도로 천차만별입니다. 게다가 협회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들쑥날쑥 가격에 담합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주 외곽마을에 사는 박평태 씨. 난방은 물론 음식조리도 액화 석유가스, 즉 LP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달리 외곽마을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부담 가죠. 한 달이면 벌써 주방용에다가 밖에서 쓰고 요구하고 하면은 한 30만 원이 냉이 나가는데. 도내 전체 가구의 31%인 24만여 가구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가스를 배달해 써야 하는데요. 문제는 판매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익산의 한 판매소의 경우 20kg짜리 가정용 한 통 가격은 28,000원. 하지만 완주의 다른 판매소의 경우 그보다 10,000원 이상 비싼 3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평균 가격도 차이가 나는데 20kg짜리 한 통이 김제는 29,000여 원인데 반해 전주는 36,000여 원이어서 25%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사용자들로서는 업체가 부르는 대로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싸지. 가스가 지금 엄청 올랐는데 당구를 재비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애경사를 챙기기 위해 판매자들이 조직한 시군별 지회가 가격에 개입하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가격을 다 같이 해요.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네.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하자 그렇게 서로 그렇게 다 있어요 지역마다. 실제 모 군지역의 경우 전체 판매업소의 80% 정도가 킬로그램당 1,700원대에 몰려 있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가격 자율화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기회마저 빼앗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사업자단체 활동 지침에 따르면 단체가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LP가스의 천차만별인 가격 탓에 이용자들이 적잖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의혹까지 불거져 관계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가 최근 20, 30대들의 고용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첫 취업자 10명 중 6명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20대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창업보다는 취업을 원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서지영 씨. 대학 졸업 후 2년간 취업 준비를 했지만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해 급한 대로 1년짜리 일자리를 택했습니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이제 직업들이 많이 없어서 이력서를 내도 이제 경력 위주로 이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전주시가 지난달 2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층 530명을 대상으로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첫 일자리 경험자의 63%는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임금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 열악했습니다. 응답자의 평균 기대 임금은 216만 원이었지만 정규직은 평균 151만 원을, 비정규직은 평균 123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좋은 여건과 근무 환경을 찾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창업을 권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20대는 창업 선호도가 압도적이었지만 30대에는 상황이 역전돼 창업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청년 실업률 낮추고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일할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정부의 청년 정책을 70점 이상이라고 평가한 경우는 12%에 불과했고 사실상 낙제점인 50점 미만이라는 응답은 41%나 됐습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저임금 노동자나 실업자란 딱지를 붙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보려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중앙부처 장 차관급 4명이 이례적으로 전라북도를 동시에 방문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어제 순창에서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에 나란히 참석한 뒤 폐비닐 수거와 공동 텃밭 조성 등 현장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장관급인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지난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샛들마을 현장을 돌아봤으며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조성 중인 김제 육종연구단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4.13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포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3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과 재선 경력의 전직 시장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익산 갑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영일 후보는 분열한 야당이 지역 발전을 이끌기 힘들다며 여당의 참일꾼을 뽑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0만 평이 넘는 산단을 8년 동안에 개발했어요.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저는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 대기업을 유치해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는 지역 현안 사업을 지속하려면 다선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익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질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선거. 재선을 한 전직 시장 출신의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는 시정을 이끈 경험으로 익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특히 일자리 8만 개로 저는 익산을 인구도 늘리고 또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제가 해야겠다. 민중연합당 정권희 후보는 자신이 서민과 농민 등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진정한 진보 진영의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소수 1%만의 기득권 투표 정치를 좀 끝내고 다수 99%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출마했습니다. 황세현 후보는 미 대선 후보인 샌더스처럼 무소속의 돌풍을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선택을 했고 익산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익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라고 생각돼서 현역 의원이 3선 가도를 이어갈지 아니면 전직 시장 등 새 인물이 선택을 받을지 그 결과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선관위가 오늘부터 이틀간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오늘과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신청을 접수하며 등록을 마친 후보는 31일부터 거리 유세 등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전북은 10개 선거구에 여야 6개 정당이 36명의 후보를 공천했으며 무소속은 10여 명 안팎의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확정한 총선 비례대표에 김제 출신인 김철수 양지병원장이 당선권인 18번에 광주 출신으로 전북대를 나온 청년비례 신보라 씨도 안정권인 7번에 배치돼 20대 국회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읍 출신으로 영입 인사인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15위에 이름을 올려 당선에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농민회 등 도내 진보단체가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고 후보들에게 12개 요구안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총선 공동투쟁본부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온 현 정부와 여당을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투쟁본부는 또 여권 후보의 낙선운동과 함께 후보들에게 비정규직 고용 개선과 대기업의 농업 진출 규제 등 12가지 의제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크게 입은 군산 지역에서는 산림 복원 작업이 시급합니다. 특히 나무 심기 적기인 요즘 많은 인력이 동원돼 식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선충 피해로 소나무를 대거 베어낸 군산 월명산. 편백나무와 칡백나무 묘목을 빽빽하게 식재하면서 민둥산은 어느덧 옛 모습을 기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확산된 재선충 감염으로 모두 15만 그루의 소나무를 베어냈던 군산 지역에서는 이제 막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기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편백나무와 칡백나무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식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선충 피해를 입은 산림은 벌목된 소나무를 수거하고 잔가지를 없애야 하는 등 아직도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나무 심는 적기를 맞아 적절한 수종을 선택해 재선충이 핥힌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군산 지역의 경우 하루 50명 이상의 인부가 동원돼 산림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가 마릅니다. 생땅을 파서 제대로 심으면은 거의 다 100% 산다고 봐야죠. 재선충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산림.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신속한 대응과 복구의 중요성도 일깨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성매매 등 유해업소를 운영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이 한 달 동안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소 등 모두 44곳이 적발돼 73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나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소 폐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북 장애인 철폐연대와 장애인 권리보장 법제정연대는 어제 오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콜택시 예약을 기존 15일 전에서 7일 전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난 전주 마음건강복지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2차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산에서 불법 입양된 뒤 행적이 묘연한 4살 아동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경기 화성에서 태어나 군산에 있는 친할머니에게 보내진 이후 할머니가 일했던 식당 손님에게 불법 입양돼 행적이 묘연한 4살 박모 군의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박 군의 부모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이 시각 현재 전주 시내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제교 사거리입니다. 현재 터미널 방면 교통 원활한 상태입니다. 반대편 차선도 신호 대기 중인 차량만 몇 대 있을 뿐 지체 없이 소통 원활한 상태입니다. 전주역 방면으로도 길이 훤히 뚫린 상황입니다. 대기 차량 6대 정도 보이고 있고요. 소통에는 지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외 지역으로는 어원터널 4가 진입 구간이 시속 23km 정도로 서행 중이고요. 또 명주골 4가 진입 구간도 시속 18km 정도로 진행 속도 더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현재 전주 시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나면서 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늘어나고 영농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때쯤이면 논밭두렁과 영농 폐기물 태우기가 자칫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라북도에서는 3월에만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경기 양주시에서는 밭두렁을 태우던 70대 농부가 사망했고 정읍시에서도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처럼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한 요즘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화재, 구조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 정도가 결정됩니다. 이렇듯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로와 같습니다. 소방관서에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켜주지 않는 차량을 지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초 정도의 여유면 충분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확인한 뒤 긴급 차량 접근 방향에 따라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가 있을 것입니다. 소방차가 막힘없이 출동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이렌 소리는 누군가의 긴급한 생명 구조 요침입니다.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모세의 기적이 실현되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장수군이 산서면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개설했습니다. 또 완주 삼례 딸기 축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산서면 신창리에 조성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산서분소는 11억 원을 들여 37종 47대 임대 농기계를 갖춰 농가들의 영농 불편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수군 내는 현재 장수읍과 장계면 그리고 산서면 등 3곳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원거리 농기계 임대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농가들의 영농 불편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어제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여 차관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점검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농생명 규제 프리존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재 씨는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종자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완주 삼례 딸기 축제가 내일부터 27일까지 삼례 문화예술촌 야외 공연장과 삼례읍 하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8번째 열리는 이번 딸기 축제에서는 갖가지 공연과 딸기 빨리 먹기 시합을 비롯해 딸기 즉석 경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신평면에 제3호 작은 목욕탕을 건립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작은 목욕탕은 국비 등 4억 원을 들여 온탕과 냉탕, 사우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14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2016 주얼팰리스 보석 대축제가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익산 왕궁면 보석 테마관광지와 보석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천년의 사랑, 천년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보석 대축제는 주얼팰리스 60여 개 업체들이 제작한 화려한 보석과 작품들이 전시되며 특별 할인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한 보석 리세팅과 보석 가공 시연 체험 등이 펼쳐지고 귀금속 문화관광 상품의 인기 투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연계하는 역사 문화벨트 조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전주시는 1단계로 2017년까지 42억 원을 들여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과 농민군의 격전지였던 완산도서관과 곤지산 등 완산공원 일대에 생태탐방로와 꽃동산, 역사관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6억 원을 투입해 가칭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관과 광장 등 거점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극단은 오늘부터 사흘간 덕진예술회관에서 안톤 체홉의 희곡 벚꽃동산을 정기공연 무대에 올립니다. 전주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마당의 목요 초청 공연이 오늘 한옥마을 내 카페 공간 봄에서 소리꾼 왕기석의 판소리 무대로 펼쳐집니다. 전라가명 보건계획을 한눈에 살펴보는 특별전이 오는 27일까지 전주 어진박물관에 마련됩니다. 안중근 의사와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교육을 한 곳에 모아놓은 전주 MBC 베이비 페어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늘 전북대학교 내에서 결핵 이동 검진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진안구는 오늘 진안시장 광장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장학생을 내일까지 접수받아 선발합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달 8일까지 자원봉사 특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3도, 남원 14도 등 11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으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대 4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